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글은요. 자녀의 미래 직업 선택 문제에 사주를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AI다, 메타버스다 해서 예전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직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 진로, 고민 많으실 텐데요. 네, 맞아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 글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과거처럼 사주 짝 보고 이 직업이 너한테 딱이다. 이렇게 정해주던 방식은 이제 좀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네, 맞아요.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글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사주 상담이 어떻게 좀 자녀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어떤 특정 직업, 이걸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의 어떤 고유한 기질이나 성향에 맞는 일의 종류, 그리고 환경을 파악하는 데 있다는 거 맞죠? 네,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이의 타고난 기운을 두 가지 심리적 측면에서 분석한다는 거예요. 바로 지향 심리하고 저면 심리인데요. 이게 그냥 사주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자녀의 어떤 학습 방식이나 성격 유형 같은 교육 심리학적인 부분까지 좀 같이 보려는 그런 시도가 엿보이더라고요. 지향 심리랑 저면 심리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지향 심리는요, 아이의 사주를 봤을 때 좀 부족하거나 상대적으로 약한 오행, 그러니까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기운 중에서요, 그 약한 부분과 관련이 깊다고 봐요. 아이가 좀 무의식적으로 동경하고 갈망하는 분야, 즉 진짜 하고 싶은 일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특정 분야에 유독 막 강한 흥미를 보인다거나 호기심을 갖는 게 어쩌면 그 부족한 기운을 채우려는 본능적인 끌림일 수도 있다. 네, 바로 그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 흥미롭네요. 그럼 저면 심리는 그 반대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면 심리는 반대로 사주에 좀 풍부하거나 강한 오행으로 형성되는 기본적인 어떤 기질적 바탕을 의미해요. 아이가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잘 해낸다거나 아니면 좀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환경, 즉 잘할 수 있는 일의 영역과 관련이 깊은 거죠. 아하. 네, 이걸 아이 재능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 캠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주의 흙, 토, 기운이 강하다면 사람들을 좀 중재하거나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일에서 자연스럽게 능력을 발휘하거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아이가 하고 싶은 일, 즉 지향 심리랑 잘하는 일, 저면 심리 사이에서 뭔가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혹시 이런 기질적 특성이 실제 어떤 직업 유형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예시 같은 것도 좀 나와 있나요? 네네, 몇 가지 재미있는 예시들이 있어요. 가령 불, 화, 기운이 강하거나 아니면 그걸 지향하는 아이다. 이렇게 되면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 시선 받는 거 좋아하고 자기를 막 드러내는 방송, 예술, 패션 분야 아니면 열정적인 강연가처럼 대중 앞에 나서는 그런 화려한 일에서 큰 만족감이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오, 확 드러나는 거군요. 네, 반대로 물, 수, 기운이 강하거나 그걸 지향한다면 좀 더 깊이 파고드는 연구직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무역, 유통처럼 전문성을 요하거나 좀 조용히 몰입하는 분야가 더 잘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이게 딱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오행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 그걸 다 같이 봐야 더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근데 이런 타고난 기질뿐만 아니라 그 대운이라고 하잖아요. 10년 주기 운의 흐름. 이것도 진로 선택에 꽤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대운 정말 중요하죠. 이 대운이라는 게 특정 시기에 아이가 처한 환경이나 어떤 심리 상태의 변화를 주거든요. 그러면서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역량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이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에 따르면 여름 대운, 그러니까 화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해외 활동이라든지 표현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좀 활발해질 수 있고요. 또 금 대운에는 의료, 금융,
아니면 IT 같은 전문 기술 분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와, 네, 이런 흐름을 좀 이해하면 아이의 어떤 장기적인 커리어 로드맵을 그릴 때,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지원해줄 때 아주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겠죠. 네.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글의 핵심 메시지는 사주를 통해서 자녀의 직업 이름을 딱 예측하려는 게 아니라 아이의 고유한 기질, 그러니까 지향심리나 저면심리 같은 거요. 그리고 재능, 또 변화하는 운의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다양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거네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이가 무엇에 정말 진심으로 끌리는지 존중해주고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탐색할 기회를 주고 필요하다면 사주 분석만이 아니라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면이나 교육적인 면까지 고려하는 그런 통찰력 있는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아이의 잠재력은 정말 무궁무진하니까요. 이 글을 통해서 자녀를 좀 더 깊이 이해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혹시 당신의 자녀가 유독 강하게 끌리거나 남다른 흥미를 보이는 분야가 있나요? 어쩌면 그게 바로 아이의 사주 속 지향 심리가 보내는 아주 소중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건 어떨까요?